그 다음에 해야 될 얘기는 이제 극한값 계산하는 건데, 사실은 앞에서 함수 극한의 성질 가지고 계산한 얘기를 살짝 하기는 했어요, 이거. 그지? 근데 이제 이번에 이야기하는 요 극한값의 계산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유형으로 이런 애들이 나와 있는데, 네 가지. 얘는 실제로 식이 딱 있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을 먼저 볼 텐데, 첫 번째로 볼 건 사실은 이거예요. 극한값이라는 건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경우에도 그랬고, 좀 전에 문제 같은 거 풀어봐도 알겠지만,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치면 그림이 별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x축, 뭐 y축, 그리고 x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그지? 여기에서 x가 뭐 2로 갈 때 fx 이런 거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이 그림에다 대고 x가 2로 갈 때 하니까 2 여기쯤에 있겠지. 화살표 그어보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화살표가 그어질 거고, 그래서 이 화살표의 끝 닿는 지점을 생각해보면 결국 주황색 직선 위에 있거든요. 요 점의 실제 좌표는 2를 대입해보면 3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 자체는 2,3이고 극한값 찾으세요. 그래도 마치 2를 대입해서 3이 나온 것처럼 이거 3이야 이렇게 찾게 된다는 거야. 예? 있을까요? x가 2로 갈 때 x 더하기 1이니까 3이야 이렇게 찾는다는 거야. 마치 2를 대입한 거와 같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극한 이야기할 때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x가 2로 갈 때라는 건 실제로 2는 아니라고 그랬어. x가 2는 아니면서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랬다고. 근데 결국 그거 한번 찾을 때는 그냥 2를 대입해서 3을 찾는다는 거야. 어차피 화살표의 끝이 2,3에 닿기 직전에 끝난다 치더라도 이 화살표의 끝은 결국 2,3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실컷 강조는 했지만 결국에는 그냥 함수값 찾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죠?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경우라면 뭐 그냥 함수값을 찾으면 돼. 그래서 극한값을 찾는 첫 번째 방법은 당연히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대입을 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에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넣니? 2 넣었다고? 이렇게 생긴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림 그리세요. 그러면 약간 그리기 불편하게 생겼는데, 어쨌든 극한값을 찾는 첫 번째 방법으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라고 해서 대입을 했더니 분모 0이 돼버렸고 분자도 2 대입하면 0이 돼버렸거든. 편의상 2를 대입했는데 분모도 0이 되고 분자도 0이 되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책에서 0분의 0꼴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분모도 0 되고 분자도 0 되고. 만약에 뒤에 오는 식이 그냥 이렇게 생긴 거였으면 0이라는 극한값으로 끝나는 거야. 분자 혼자 0 되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니거든. 근데 분모도 0이 됐다는 게 문제인 거야. 이건 숫자가 아닌 거니까 분모 0 들어가면. 그런데 0분의 0꼴이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딱 0이라는 값을 갖는 건 아니에요. x가 2는 아니면서 2에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x-2가 사실은 0은 아니야. 0에 가까워지는 거야. 편의상 대입해서 계산했을 때 0이라는 값이 된 거지 실제 0이라는 값을 갖는 건 아니라고. 거의 0분의 거의 0이야. 그래서 안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정확히 얼마의 값인지. 그래서 하는 방법은 뭐냐면, 문제가 되는 건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건데 분자에서도 보면 0이 됐으니까 분모, 분자 모두 다 2를 대입해서 0이 되도록 하는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야. 즉 x-2라는 인수가 분모, 분자에 모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2를 대입했는데 둘 다 0이 됐다는 건 얘도 얘 나름대로 얘도 얘 나름대로 x-2라는 인수가 들어있지 않겠냐라는 거라고. 분모는 아예 이거니까 뭐 그냥 그렇다 치고, 분자는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요. 그죠?
분모는 얘 때문에 0 되는 거고 분자는 얘 때문에 0 되는 거거든. 그런데 0이 된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 0은 아니라고. 거의 0, 0은 아니야. 그래서 뭐가 되냐면 얘랑 얘가 약분이 돼요. 거의 0이지만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이 되고, 약분을 한 결과는 누구랑 똑같다? x가 2로 갈 때 x 더하기 1하고 똑같더라 이 얘기야. 그 다음 다시 대입을 해보면 3이라는 이상하지 않은 멀쩡한 값이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0분의 0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부끄럽지만 이건 다른 책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0분의 0꼴을 해결하는 방법은 인수분해해서 0이 되도록 하는 인수를 찾은 다음에 그것들을 약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0분의 0꼴이 해소되더라 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0이 되도록 하는 인수를 찾아서 약분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되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고 가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여기 우리 책에 문제가 있으려나? 만드는 것보다 그게 빠르니까. 오케이. 그 밑에도 예제가 있어서 이런 거거든요. 이것도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에 있는 문제예요. 대입해보면 분모 0 되고 분자도 0이 돼. 0분의 0 꼴이에요. 그래서 얘도 인수분해하고 약분하면 되겠구나 싶은데 인수분해 약간 이상하지. 분모야 x-4가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분자 대입해보면 0이 되는 건 알지만 인수분해라고 표현하기가 약간 그렇잖아요. 되죠 이제요. 인수분해라고 말하기 약간 그렇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루트 들어있는 녀석이니까 유리화를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죠? 유리화를 하는 이유는 0이 되도록 하는 인수 찾으려고. 그래서 분모와 분자의 루트 x 더하기 2를 루트 x 더하기 2를 곱해서 마저 계산을 해보면 분모에 이건 당연히 전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개해봤자 어차피 x-4라는 인수를 찾으려고 할 건데 여기 나와 있잖아 지금 이렇게. 그죠? 그리고 뒤에 오는 루트 x 더하기 2라는 거 얘는 나쁜 놈이 아니야. 0이 되는 놈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비두면 되고 분자는 합차 전개해보면 x-4라는 걸 알 수 있죠. 분자의 요거 찾으려고 유리화 한 거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얘랑 얘는 거의 0이 되는 값이니까 약분할 거고, 약분한 결과는 x가 4로 갈 때 루트 x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4를 다시 대입하시면 2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다. 이렇게 극한값이 찾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0분의 0 중에는 유리화를 하고 나서 약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둘 다 똑같은 거야. 0이 되도록 하는 인수 찾아서 지우자라는 소리고요. 두 번째로 봐야 할 유형은 누가 있냐면 두 번째로 봐야 할 유형을 하기 전에 요거 먼저 하나 보고 가자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요거 그림 그릴 수 있죠. 유리함수잖아요. 아까 잠깐 예를 들었던 x축, y축에 얘는 그림 그리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물론 이쪽도 있는데 x가 무한대로 갈 때라는 건 물론 얘는 실수가 아니긴 하지만 그냥 x가 계속 커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계속 진행한다 그런 뜻인데 그렇게 됐을 때 x분의 1이라는 y 값은 누구한테 가까워지느냐를 살펴보면 점점 x축에 가까워지죠. x축에 닿는 건 아니에요. 점근선이라고 부르잖아. 그지? x축에 점차 근접한다고요. 그럼 이것의 값 자체는 실제로 0이 되진 않지만 0에 점점 가까워지죠. 0이라는 값을 향해서 다가간다는 거야. 0이라는 값에 수렴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x분의 1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0이라는 값에 수렴하게 되거든요. 얘를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할 텐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분자는 가만히 있고 분모만 커지면 결국 0이 될 거야 라는 소리예요. 작아진다는 표현은 약간 이상하고 음수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0에 수렴한다
그런 뜻이라고.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할 거냐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x 더하기 1분의 뭐 2x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물론 1차 유리함수이기 때문에 그림 그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림 그리지 않고 극한값 찾는 걸 생각해 보자는 건데 그냥 무한대로 갈 때라고 보면 이거 분모 계속 커지는 거야. 분자도 계속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한 거냐면 분모도 무한대가 되고 분자도 무한대가 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얘를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면 역시나 무한대가 더 이상 무한대가 되지 않게 하면 되거든요. 무한대가 되는 이유는 요거 x 때문이고 요거 x 때문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없애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분자랑 분모를 똑같이 x로 나눌 거예요. 그럼 분모는 1 더하기 x분의 1이 될 거고 분자는 2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x가 무한대로 갈 때를 다시 생각해 보면 분모는 얘는 1이고 이건 0이잖아요. 분모만 x가 달려있거든. 얘는 2고 x분의 1 역시나 얘도 0이에요. 그래서 남는 게 누구냐면 1분의 2더라 해서 이런 극한값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죠? 뭐 하나만 더 해보면 무한대로 갈 때 뭐 2x제곱 마이너스 3x 분의 5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건데 얘도 보면 분모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거든. 그래서 더 이상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지 않게 하려면 분자와 분모를 x제곱으로 나눌 거라고요. x 하나만 나눠봤자 이거 아직 살아있거든. 여전히 무한대이기 때문에 힌트는 뭐냐면 최고차항의 개수, 분모에 들어있는 최고차항의 차수 2차잖아요. 그걸로 나누자는 이야기야. 그래서 얘를 x가 무한대로 갈 때 2 빼기 x분의 3 5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바꾸자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보면 얘는 0이 되겠지. 뭐 0에다 3 곱해봤자 어차피 0이고 요거는 x분의 1을 제곱한 거니까 얘도 당연히 0이에요. 그래서 남는 게 누구냐면 2분의 5라는 값이 남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매번 이렇게 하기 귀찮으니까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분하면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딱 쳐다보고 그 앞에 개수들을 가지고 극한값 찾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를 들었던 두 개는 분모, 분자 둘 다 1차거든. 차수가 같다고. 그래서 x로 나누기를 했더니 결국 누구만 남은 거야? 요 앞에 개수의 b만 1분의 2라고 남은 거예요. 뒤에 오는 상수항들은 x로 나누기를 하면 0으로 없어질 거예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야. x제곱이고 x제곱이거든. 둘 다 2차라서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누면 남는 건 이 앞에 개수의 b예요. 2분의 5만 남아요. 그럼 뒤에 오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1 이런 애들은 x제곱으로 나누면 어차피 다 0으로 없어질 쩌리들이야. 그러니까 이 뒤에 건 사실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최고차항의 개수의 b로 극한값을 찾을 수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다는 아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똑같이 x가 무한대로 갈 건데 2x 세제곱 빼기 1분의 3x제곱 더하기 1 이런 녀석은 분모가 3차고 분자가 2차거든요. 느낌상 이건 얼마일 거냐면 0일 거예요. 얘 3차고 얘 2차라서 분모가 더 빨리 커진다는 이야기거든. 근데 이제 계산을 해보자면 분모의 최고차가 3차이기 때문에 3차로 분모 분자를 나누면 2 빼기 x 3승분의 1이고 x분의 3 더하기 x 3승분의 1인 거야. 그래서 얘도 빵, 얘도 빵, 얘도 빵. 그래서 남는 게 2분의 0이에요. 이걸 이렇게 계산해 볼 필요 없이 보자마자 알 수 있다고. 분모의 차수가 크니까 분모가 더 빨리 커져? 그럼 0에 수렴하는구나 라는 거고, 뒤집어서 분자의 차수가 더 큰 경우 이렇게 생긴 녀석은 분모가 1차라서 분자 분모를 1차로 나누기를 하면 무한대로 갈 때 이래?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x분의 1이고 3x 마이너스 5예요. 얘는 0이긴 한데 여전히
x가 살아있다고 분자에. 그러니까 이건 무한대가 되겠지. 발산하더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책에 정리되어 있기를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서 둘이 같으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b 가지고 분모가 더 크면 0에 분자가 더 크면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건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만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이거야 이거. 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고요. 교과서에서도 이거 가지고 설명하거든. 요거 가지고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해결하는 방법은 딸랑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꽤 중요한 녀석이라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정리한 결과가 그거이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할 때는 그렇게 하겠지만 뭐 서술형 같은 거 쓰실 땐 괜찮으면 이렇게 한 줄 정도 더 쓰시면 되거든요. 이거 극한값 찾으세요 했을 때 얘는 2야 라고 쓰는 건 계산할 때 얘기고 서술형 쓸 땐 얘를 이렇게 바꿀 거니까 2야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요. 요거 한 줄 더 쓰는 건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나오는 건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0 이런 꼴인데 사실 얘네는 앞에서 얘기한 요 두 가지를 약간 변형한 거예요. 보시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는 건 어떤 거 얘기하는 거냐면 요런 거거든요. 이런 잘렸어. 손을 쓸까요 그냥?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앞에 오는 건 이렇게 생겼고 뒤에 오는 건 이거래. 그래서 이것의 값을 찾으세요인데 x제곱 더하기 1의 루트 어쨌든 x가 무한대니까 얘는 엄청 커지겠지. 얘도 엄청 커지겠지. 그 둘을 빼란 이야기예요.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라고 했거든. 근데 말했지만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생긴 걸 뺐다고 0은 아니에요. 알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보통 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경우엔 이렇게 무리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플러스 달려있는 녀석을 분자 분모의 억지로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x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x였던 걸 어차피 똑같은 식이니까 분자 분모에 곱해도 상관없을 거잖아. 이렇게 하고 나서 보면 분자는 합차되죠? 요거 제곱한 거에서 요거 제곱한 걸 뺄 거예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1에서 x제곱을 빼는 겁니다. 그렇다 치고 분모는 루트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x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분자의 x제곱은 알아서 소거가 되고 1만 남습니다. 분모 쳐다보니까 어때요? 이거 제곱이지만 루트 씹어져 있으니까 사실상 1차고 얘는 원래 1차고 계속 커진다는 이야기죠. 무한대분의 1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값은 0이구나 이렇게 찾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만 더 해보면 숫자를 약간 조금만 바꿔가지고요. 비슷한 건데 이번엔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보자고. 여기가 1이 아니라 x로 바꾼 거거든요. 그럼 얘도 해야 될 짓은 이거 무한대고 이거 무한대기 때문에 둘이 빼면 알 수 없어요. 보자마자는. 그래서 역시나 유리화를 해볼 것이고 분자는 바로 계산해보면 요거 제곱하는 거에서 요거 제곱한 거 뺄 거니까 x만 남아요. 요거만 남는다고. 이거랑 이거는 퉁쳐서 사라질 거고 분모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남거든요. 그럼 이제 무한대 보내보면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인 거지.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바뀌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없죠.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분자와 분모의 차수 비교해보고 차수가 같으면 최고차항의 개수비, 분모가 더 크면 0, 분자가 더 크면 발산. 얘는 분자 1차, 분모 제곱의 루트니까 1차, 얘는 원래 1차. 그러니까 둘이 차수가 같다는 이야기고요. 최고차항의 개수 보시면 요거 쌩 까면 안 돼. 제곱의 루트 1이에요. 1. 요것도 1이고 분자 1이더라.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얘도 만약에 서술형이면 하나 정도 더 쓰면 되지. 뭘 쓸 거냐면 분모 분자투자 1차니까 x로 나누자는 거야. 분모는 x로 나눌 건데 루트 안에 들어갈 거니까 제곱으로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거 1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x로 나눈 건데 루트니까 제곱이 들어가서 얘는 1 되고 이건 x분의 1 된다고. 그리고 얘가 날아갈 거니까 1 더하기 1분의 1이다 해서 2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는 모양이고 또 하나 나오는 건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 이런 꼴인데 0 곱하기 무한대는 이런 거예요. 뭐 너무 쉬운가? x가 1로 갈 때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한 건데 x에다 1을 실제로 대입해보면 이건 0분의 1이 되죠. x에 1을 대입해보면 얘는 1 빼기 1이니까 얘는 0이 돼요. 0분의 1이니까 이걸 책에서는 무한대라고 표현한 거고 얘는 0이니까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0꼴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애초에 무한대가 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0분의 1이기 때문이라고. 그럼 다시 그냥 이 상태로 곱한다고 치면 0분의 1이랑 0을 곱하는 거니까 사실상 0분의 0꼴이에요. 무한대 곱하기 0꼴이라는 건 0분의 0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무한대 곱하기 0꼴을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인수분해하고 약분하는 거야. 0이 되도록 하는 인수 찾아서. 해보면 이런 건데 이걸 무한대라고 생각하지 말고 0분의 1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얘 x나 1로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 다음 뭐 한다고? 분모 0 되고 분자도 0 되니까 0이 되도록 하는 인수를 찾자고. 근데 분자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 유리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거라고 해봐야 통분이라고. 그래서 이거 통분해보면 x분의 1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분자만 보면. 그래서 요놈 때문에 0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죠? 분자는 얘 때문에 0 되는 거고 분모는 얘 때문에 0 되는 거니까 요놈 둘이 약분할 거라고요. 그러면 남는 게 누구다? x가 1로 갈 때 x분의 마이너스 1만 남겠지. 그래서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찾아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0꼴이라는 건 주로 0분의 0꼴에 그냥 또 다른 유형에 불과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거 요 4가지 유형인데 뭐 이 유형을 다 기억해야 되냐 뭐라기보다 결국 어떻게 푸는지만 아시면 될 거고 0이 되면 0이 되도록 하는 인수 찾아서 없애는 거고 무한대가 되면 무한대가 되도록 하는 녀석 찾아서 없애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결국엔 대입하는 거 대입해서 값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보고 갑시다. 그래서 0분의 0꼴은 인수분해하고 약분하든가 유리화해서 약분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x분의 1로 나누어서 해결하는 거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유리화해서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 만드는 거고 0 곱하기 무한대는 통분하거나 유리화 등등을 하시면 0분의 0꼴 혹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등등이 될 거다. 위에 있는 거 가지고 푸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게 식을 찾기 귀찮을 때 그래프를 그리기 귀찮을 때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다음에 나오는 건 이것도 함수 극한의 성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거 보면 유리식으로 되어 있는 게 수렴했을 때 살펴보니 분모는 0이 되더래. 그러면 분자도 0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분모 혼자 0이 돼가지고는 수렴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분모가 0이래? 그럼 분자도 0이었어야 되고,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인수가 약분이 돼야 어떤 값에 수렴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식이 수렴했다는 건 유리식이 수렴하고 유리식이 수렴했는데 분모가 0이었대? 그럼 자동으로 분자는 0이 되었을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약분됐을 테니까. 밑에 있는 건 역시나 유리식이 수렴했는데 이번엔 분자가 0이래. 그럼 분모도 0이냐? 인데 얘는 거짓이에요. 순서가 좀 다르다는 거야. 밑에 건 거짓이야. 분자 혼자 0이 되는 건 이상하지 않거든요. 분자 혼자 0이 되는 건 이상하지 않다고. 뭐 3분의 0은 0에 수렴하는 거잖아. 0분의 3은 수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모 혼자 0이 되는 꼴은 볼 수 없으니까 분모가 0이래? 그럼 분자가 0인 건데 분자가 0이래? 뭐 어쩌라고. 상관없다고. 그지? 분자가 0이래? 괜찮아.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단서를 달아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유리식이 수렴했는데 하필 이 극한 값이 0이 아닌 값에 수렴했다면 그때는 분자 혼자 0이 되는 꼴은 볼 수 없다는 거야. 극한 값이 0이 아니었는데 분자가 0이래. 그러면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거 얘가 찾아가지고 죽였을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수렴하긴 하되 0이 아닌 값에 수렴하고 분자 혼자 0이 되면 안 되니까 분모도 0이 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0이 됐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단서가 약간 다르다는 거야. 얘는 0에 수렴하든지 말든지 그거 상관없고 그냥 분모 혼자 0 되는 꼴은 배기 싫으니까 분자도 0이 돼야 된다면 이거는 알파의 값이 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분자 혼자 0 되는 거 원래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극한 값이 0이 아니라면 그때는 분자가 0이 되면 안 된다고. 분자 혼자 0이 되면 안 된다고. 얘가 0이 되는 거 약분해야 0이 아닌 다른 값을 수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분모도 0이 돼야 돼 라는 건데 이것도 아까 말했지만 극한값의 성질을 가지고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요. 보면 이런 거거든.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생겼대. 이 덩어리가 수렴한 거예요. 이 덩어리도 수렴한 거야. 그럼 얘랑 얘를 곱한 녀석 당연히 수렴하고 그 극한값은 알파랑 0을 곱한 0이라는 값에 수렴하게 될 거다라는 거야. 이해되죠, 선생님지? 그죠? 밑에 거 보자고. 이 덩어리 수렴했고 이 덩어리 수렴했대. 이거 두 개 짬뽕해서 얘를 만들 거거든. 그러려면 이 덩어리가 통째로 분모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F 약분되고 G가 올라와서 얘가 살아남을 텐데 문제는 이게 0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나누기를 해서 알파분의 0에 수렴해 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처럼 알파가 0이 아니라는 단서가 들어있어야 이거 통째로가 얘 분모에 들어가서 G분의 F, 분의 F 즉 G가 알파분의 0이라는 값에 수렴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죠? 무슨 얘기지? 그래서 이게 미정계수 정할 때 주로 쓰는 거고 본 것처럼 유리식 전체가 수렴할 건데 분모에 관한 힌트가 나와. 분자 찾으세요. 또는 분자에 관한 힌트가 나와. 분모 찾으세요. 이런 거 할 때 주로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만 잘 알고 계시면 들어가서 별로 어려울 건 없고 마지막에 나온 건 뭐냐면 대소관계 이야기하는 건데 얘도 식을 써보면 이런 거거든요. fx란 녀석이랑 gx란 녀석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대. 이거는 그림 그리면 항상 gx가 위에 있어요. 그런 뜻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에 수렴했고 x가 a로 갈 때 gx란 녀석이 베타에 수렴했다면 알파하고 베타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베타가 더 크더라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
근데 여기에 등호가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gx가 항상 더 커. gx가 항상 위에 있다 치더라도 극한을 보냈을 때의 극한 값은 물론 베타가 크겠지만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더라. 왜냐하면 알파나 베타는 gx가 실제로 알파라는 값을 갖지 않아도 돼요. fx가 gx가 실제로 베타라는 값을 갖지 않아도 돼. 얘와 얘는 목표하는 값이다 그랬고 g가 위에 있고 f가 밑에 있어도 목표하는 값은 같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fx라는 녀석을 마이너스 x분의 1 얘를 x분의 1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마이너스 0 그러니까 0이에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는 0이에요.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고. 그러니까 둘이 같을 수도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림 보면 이런 거잖아. x축 y축에 fx는 이렇게 생긴 거고 gx는 이렇게 생긴 거고 계속 커지면 둘이 절대로 안 만나요. 얘는 x축 밑으로 못 내려오고 얘는 x축 위로 못 올라가. 하지만 이것의 극한값도 0이고 이것의 극한값도 0이라고. 같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책에는 여기에 등호 이렇게 들어있죠. 이건 당연한 얘기인 거야. 원래 f랑 g가 만날 수 있다며. 그럼 등호 당연히 있지. 만날 수 없는 경우에도 극한값은 같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의 함정은 뭐냐면 여기까지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 뭐냐면 이런 식이 성립하려면 최소한 얘네 둘이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이거 무조건 같이 쓰는 게 아니고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해야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거나 같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요. 약간 요걸 발전해서 누구까지 나오냐면 fx랑 gx가 이런 관계에 있는데 이 사이에 hx라는 녀석을 끼워 넣어 보자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a로 갈 때 fx a로 갈 때 gx 이렇게만 쓰시면 얘는 거짓이에요. 왜 거짓이라고? 이게 수렴하는지 하지 않는지 몰라서.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할 때 얘네들은 이런 관계에 있는 거야. 그냥 무조건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래서 얘가 얘랑 똑같은 알파에 수렴하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는데 극한값을 찾아보니 얘도 알파에 수렴했고 얘도 알파에 수렴했다는 거야. 그렇다면 그 안에 껴있는 hx라는 녀석 얘는 빼도 박도 못하고 알파에 수렴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f가 있고 g가 있고 그 사이에 h가 있는데 얘네 둘이 같은 곳을 향해서 가면 사이에 껴있는 것도 그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언제 쓰냐면 이거 너무 복잡하게 생겨서 극한값을 찾을 수 없을 때 이거 너무 복잡하게 생겨서 극한값을 찾을 수 없을 때 얘보다 작은 녀석, 얘보다 큰 녀석 이거 두 개의 극한값을 찾아가지고 얘 극한값도 뭐 얘랑 얘랑 둘이 극한값이 같으면 요 녀석의 극한값도 그 값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름이 있어. 그래서 이거 샌드위치 정리라고 불러요. 사실은 햄버거겠지만 위에 빵 밑에 빵 패티 이렇게 껴있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우리는 얘를 좀 쉬운 것만 예제를 드는데 가장 우리 생각하면서 외웠으니까 원래 미적분에 가서 할 내용이지만 미적분은 안 들을 사람들이니까 맛배기로 살짝 보자면 이런 건데 하고 싶은 건 뭐냐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sin x 이런 거거든요. 그래프를 못 그리지. 우린 얘만 그려봤어요. 이렇게 생긴 건 그래프를 그려본 적이 없잖아. 그죠? 근데 이것의 극한값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야. 그 얘를 어떻게 찾냐면 sin x라는 건 언제나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있고요.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건 양수니까 식 3개를 다 x로 나누면 부동호 방향은 안 바뀌어요. 이렇게. 그지?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냐면
세 군데다가 다 극한을 달아버리는 거야. 해봤더니 얘의 극한값이 얼마냐면 0이에요. 그죠? 얘의 극한값이 얼마냐면 얘도 0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극한값이 0일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의 극한값은 0이에요를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x분의 sin x 그래프는 못 그리겠지만 이것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0이다 정도는 샌드위치 정리 가지고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게 부등식 이야기고요. 얘도 함정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볼 일 있으면 보도록 하고 뒤에 문제로 가서 볼만한 것들을 좀 보죠. 여기 계산하는 거 계속 나오는데 이 계산하는 건 아까 제가 예제에 들어가면서 계산해봤으니까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 뭐 이런 애들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런 녀석들도 보면 x가 1로 갈 때 분모 0 됐고 그런데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분자도 0에 수렴해야 되고 약분하고 다시 1을 대입해서 7이 돼. 이런 거 가지고 A랑 B를 찾는 거예요. 그죠? 좀 간단한 거 없나? 이게 제일 간단한 거네. 분모 0, 에이, 하자, 하나만. x가 1로 갈 때 7의 수렴에 분모 0이야. 그러면 뭐였다고? 분자에 있는 ax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b 라는 녀석도 0에 수렴해야 한다고요. 분모가 0에 수렴했으니까. 그지? 근데 이거는 그냥 다항식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그냥 값 나올 거거든요. 대입해보면 a 더하기 1 더하기 b예요. 그래서 이것의 값이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b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ax 세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인데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인수분해하고 약분해야지. 0이 되도록 하는 게 1이잖아요. 그래서 1 집어넣어 보면 a냐? a 더하기 1 a 더하기 1 빵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분자는 x 마이너스 1 a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분모는 요거 하나 있었고 앞에 극한이 달려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될 거고 다시 1 대입하시면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1이에요. 이것의 값이 7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a가 2고 찾은 걸로 b 찾으면 마3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비슷한 녀석인데 이것도 하나 보고 가면 이렇게 볼까요? 76번 힌트가 2개 나왔거든. 다항함수라고 했는데 첫 번째 거 보니까 무한대로 갈 때 어쩌고 저쩌고예요. 그럼 분모 1차인데 2에 수렴한 걸 보니 분자도 차수가 똑같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2니까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4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fx는 모르긴 몰라도 4x 이러고 출발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 뒤에 뭐가 더 왔을 텐데 얘를 찾을 힌트가 누구냐면 뒤에 오는 거다 그 얘기예요. 마이너스 1 극한값이 마3이래.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3 나온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이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에이 너무 쉬웠네. 밑에 것도 보면 3차라고 그랬어. 이거 보니까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4래. 분모 0 됐다 그죠? 분자도 0 돼야 되거든요. 0을 대입해서 0이 나왔다는 건 fx는 x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거야. 약분됐을 거란 이야기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뒤에 오는 것도 보면 x가 1로 갈 때인데 분모에 x-1이 있죠. 분자에도 x-1이 있어야지. 그래야 약분될 거라고. 그러니까 fx라는 녀석은 다른 건 몰라도 x 하나와 x-1 하나는 인수로 가지고 있었을 거야 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출발을 해보면 아예 이렇게
두 개는 인수로 있고 3차 그랬으니까 이거 하나 더 있는 거겠지. 그죠? 그 상태에서 요거 통째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x는 약분되지만 남는 애들은 살아있을 거잖아요. 그죠? 0 대입한 게 4 나왔어요. 그거 하나로 식이 나오고 또 이거 통째로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x-1은 약분되겠지만 얘랑 얘는 살아있잖아요. 1 대입한 게 마이너스 2야 로 식이 또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 두 개로 a랑 b를 찾으시면 fx가 완성이 되고 대입하시면 뭔가 또 아마 약분되겠죠. 해서 극한값이 찾아지겠죠. 그죠? 아이고. 다음 11번은 아까 샌드위치 정리 이야기하는 거고요. 누군지 나와 있지도 않은데 극한값 찾으래. 그럼 이거 왼쪽에 있는 건 극한값이 얼마다? 3분의 1이다. 이거 오른쪽에 있는 거 극한값이 얼마다? 3분의 1이다. 사이에 껴있는 건 당연히 3분의 1이다.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에휴, 하시면 되고요. 맨 앞으로 다시 가서 그 앞쪽에 보시면 유형 3번에 합성함수 극한이라는 게 나와요. 요까지 하면 기본적인 설명은 끝나니까 요까지 얘기하고 문제 풀어볼 시간을 갖도록 하죠. 합성함수 극한은 이렇게 그래프 그려진 경우 되게 많이 나오는데 합성함수라는 건 뭔지 알죠? 왜 첫 번째 함수 이렇게 있고 x 집어넣어서 fx 튀어나오는데 요 밑에다가 바로 다른 걸 달아가지고 g라는 거 달아서 나오는 거 바로 여기다 집어넣어서 튀어나오는 거. 그죠? 이런 게 합성함수거든요. 중요한 건 여기인데 요 영역을 살펴보면 정의역이야? f의 치역이야? f의 치역임과 동시에 g의 정의역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걸 조심하시면 되고요. 여기 쳐다보면 x가 1-1일 때 gfx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럼 f에다 먼저 넣고 그 다음에 g에 넣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x가 1보다 약간 작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쓸까? f에다 먼저 넣고 얘를 g에다 넣겠다는 건데 x가 1보다 약간 작다는 이야기예요. 저 그림에서 1보다 왼쪽 편에서 1에 가까워질 때 f는 이거니까 1보다 왼쪽 편에서 1에 가까워지면 화살표는 이렇게 그어지게 될 거고 그때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은 얼마냐면 0이에요. 1 아니고 y값 보는 거니까 0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만 쳐다보면 얘 0이야 이렇게 생겼는데 문제는 정확하게 0이라는 값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x가 1이 아니야. 1에 가까워지는 1이 아직 아닌 값이거든. y도 0에 가까워지지만 0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밑에 있는 g 입장에선 0이라는 값이 들어온 게 아니야. x가 1에서부터 1보다 작은 쪽에서 점점 1이 되어가면 y는 0보다 큰 쪽에서부터 점점점 0이 되거든요. 그럼 g 입장에선 0보다 큰 쪽에서부터 점점점 0이 되는 값이 들어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걸 0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0 플러스라고 써야 된다고요. g 입장에서는 f 입장에서는 0보다 큰 쪽에서 점점점 0이 되어가는 값을 뱉어내는 건데 밑에서 받아먹는 g 입장에선 0보다 큰 값에서부터 점점점 0이 되는 값이 들어오고 있다고. 즉 이렇게 생긴 정의역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g 입장에서는 1이라는 값이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그냥 대뜸 0이라고 생각해버리면 0,0이기 때문에 0이 나가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0이라는 값이 들어온 게 아니라 0 플러스가 들어오고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좀 그냥 숫자 같은 거 집어넣어보면 이런 건데 x에다가 뭐 0.9,
0.99, 0.999, 0.9999 이런 값들을 집어넣었다고 치면 그게 1 마이너스인 거잖아. 그죠? y의 값은 요거 그냥 대충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고 보면 0.1, 0.01, 0.001, 0.0001 이런 값들이 f에서 튀어나가는 값이라는 거예요. 그지? 그럼 G 입장에선 0.1이 들어왔대. 0.1이 들어오면 1이 나가야지. 0.01이 들어왔대. 또 1이 나가는 거야. 계속 1이 나가는 거라고요. 얘가 0이라는 값을 갖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0 근처의 어떤 값, 0보다 약간 크면서 점점점 0에 한없이 가까워져 가는 값이 들어오니까 화살표는 이렇게 그어질 거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1이라는 값이 계속해서 나갈 거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합성함수 극한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첫 번째 함수 입장에선 치역인데 두 번째 함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정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한 개만 찾을 땐 극한값 찾으세요 그러면 0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두 번째 받아먹는 G 입장에선 정말로 0인지 0보다 큰 건지 0보다 작은 건지를 구분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거쳐갈 때 여기에도 방향을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0 플러스인 거야.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면 0 마이너스일 거고.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더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뒤에 있는 거 이것도 하나 해보면 밑에다 할까요? 리미트 x가 0 플러스일 때 fgx야. 이번엔 g에다 먼저 넣을 거래요. 0 플러스를 g에다 넣고 튀어나오는 걸 f에 넣을 거야. 0 플러스를 g에다 넣으래요. 그럼 이때는 이거죠. 얼마냐면 1이에요. 방향은 없습니다. 방향이 없다는 건 정말로 딱 1이 나갔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x가 0 플러스니까 0.1, 0.01, 0.001, 0.0001 이런 애들이 들어올 텐데 G 입장에선 0.1이 들어오면 1이 나가야 돼요. 얘가 와도 1이 나가고 얘가 와도 1이 나가고 얘가 와도 1이 나가는 거야. 그럼 밑에 있는 F 입장에선 그냥 계속 1이 들어오는 거야. 정말로 1이. 1이라는 값이 들어오니까 그냥 0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0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지웠어. 아까 건 방향이 있는 거였어. 그러니까 극한 값을 물어보는 건데 얘는 0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정말로 계속해서 1, 1, 1, 1, 1, 1, 1 이렇게 생긴 거니까 얘는 방향이 없고 정말로 1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함수값을 물어보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합성하는 경우에 중간에 거쳐가는 거 유심히 보셔야 되고 얘처럼 방향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방향이 없는 그냥 함수값인지에 따라서 극한값을 물어보기도 하고 함수값을 물어보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는 합성함수의 좌극한이고 합성함수의 우극한만 물어봤는데 만약에 이렇게 방향이 없는 거 x가 0으로 갈 때 fgx를 물어봤으면 이때는 얘 나름대로의 좌극한, 얘 나름대로의 우극한 따로 살펴서 둘이 같은지 보는 겁니다.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거는 함수 극한 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데 중간에 거쳐가는 치역의 방향도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설명은 대충 됐고요. 뒤에 뭐 유형업은 제가 아직 설명 안 했는데 가우스고요. 요거는 나중에 시간 되면 다음 시간에 해도 되니까. 그리고 활용하는 건데 활용 문제는 원래 제가 안 풀어주니까 누구를 미지수라고 두느냐만 잘 살펴보시면 되는데 얘는 대충 나와 있죠. 물어본 게 얘거든요. 그러니까 B랑 A를 X에 관한 식으로 잘 나타내면 극값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렇죠?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1단원이고요. 말했지만 처음 시작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체계여서 지금까지 했던 거랑 또 완전 다르고요. 모르는 용어도 많이 나오고 극한이라니 아니 뭔 소리야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야? 아니야 막 이상한 거 되게 많아요. 그죠? 그래프에다 화살표 긋고 이런 거 한다고.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산수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죠. 뭐 처음이라서 그런 거니까. 뭐 시간 되시면 집에 가서 또 한 번 더 보고 하세요, 강의를.